조선 후기 개혁군주였던 정조. 이 정조가 죽은 이후 어린 왕들이 계속해서 왕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 어린 왕들의 친척 가문이었던 몇몇 가문들이 권세를 독차지하게 되죠. 바로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가 그들입니다. 자, 이들의 권세는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할 만큼 막강했지요. 자, 이들 밑에서 고통받던 백성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항을 하게 됩니다. 아슬아슬한 조선 후기의 역사, 그 소용돌이 속으로 가볼까요? 그러니까 뭐야, 하늘에 있는 새를 딱 가리키면서 어이 새, 너 여기 떨어져. 그러면 새가 툭 하고 떨어진다 이거지? 오, 나는 하늘에서 먹는 거나 쭉 떨어지면 좋겠다. 아니 왜 이러셔? 이 사람이 사는데 이 먹을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알면서 그래. 어쨌든 어디야 오늘? 한양, 그것도 궁궐. 임금님을 만나러 가나 봐. 아이고, 꽃단장을 해야 되는데. 가볼까? 어떡하지? 아우, 떨려. 허허, 참 걱정이네, 걱정이야. 아니, 어르신, 뭘 그렇게 열심히 그냥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그야 정조가 돌아가시고 그 뒤를 이은 어린 임금님이 걱정이지. 11살 나이로 임금이 됐으니 나라일도 걱정, 나라님도 걱정이라네. 아휴. 에이, 안 되겠다. 내가 빨리 만나뵈러 가야겠어. 나는 11살밖에 안 됐는데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지? 전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만 믿으시면 됩니다. 전하, 이 선희 여사 대령이 옵니다. 근데 누구십니까요? 나의 장인이라네. 다시 말해, 내 딸이 이 나라의 왕비인 거지. 딸이 왕비인데다 사위인 임금은 이리 어리니 내가 이 나라를 쥐락펴락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지.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뭐. 아니 이렇게 엄연히 임금님이 계신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요? 왜? 아직 어리잖아요. 보면 모르나? 아나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정조가 죽고 난 후 정조의 어린 아들 순조가 왕위에 오르는데요. 그때는 이 왕실의 큰 어른인 정순왕후가 나랏일을 대신 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후가 돌아가신 뒤에는 순조의 장인, 즉 왕비의 아버지 김조순에게 권력이 모두 돌아가게 되죠. 자, 이 김조순은 안동 김씨였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왕과 혼인 관계에 있는 몇몇 가문이 권력을 독점해서 정치를 하는 것을 우리는 세도 정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세도 정치, 순조가 돌아가신 뒤에는 없어졌을까요? 불행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순조 뒤에 헌종이 즉위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 헌종의 어머니의 아버지, 말하자면 이 헌종의 외할아버지 조만영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이 조만영은 풍양 조씨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 이 안동 김씨는 배가 아프기 시작하죠. 왜? 자신들이 누렸던 모든 권력을 이제 풍양 조씨가 갖고 힘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 좋은 기회가 하나 보입니다. 바로 헌종이 아들 없이 죽은 것입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아하, 이 풍양조 씨가 권력을 놓아버릴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할까요? 아무나 왕위를 줄 수는 없고
이 왕의 피를 가진 누군가를 대신 올려 보내야 되는데, 아하, 이때 이 안동 김씨 가문에서 번쩍 눈이 뜨여질 만한 좋은 사람이 보입니다. 바로 강화도에서 농사지으며 살고 있는 정조의 아우 은원군의 손자 이원범이 생각난 것이죠. 이 사람이 바로 강화도령으로 알려진 철종입니다. 평생 농사지으며 살고 있던 철종은 글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안동 김씨들은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자신들 마음대로 나랏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안동 김씨들은 철종을 왕으로 세우고 안동 김씨 집안의 딸을 왕비로 삼게 합니다. 다시 안동 김씨의 세상이 왔습니다. 이 철종은 왕으로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미 세도 정치의 뿌린 너무나 깊었습니다. 안동 김씨는 철종을 철저히 무시하고 나랏일을 자기들 마음대로 했죠. 자, 이렇게 순종, 헌종, 철종 3대에 걸친 60년간의 시기를 우리는 세도 정치의 시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시기에는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의 세상이었고 왕은 허수아비였습니다. 아이고 뒷목이야. 아니 임금님이 어리다고 이 장인어른이 나라를 쥐락펴락해? 아이고 뒷목이야. 아이고. 야호 야호! 이제 나도 수령이다. 오, 수령. 수령이 되려면 이 그 어려운 과거 시험에 합격했겠네. 아이고, 이 축하해주러 가야지. Congratulation, congratulation. 과거에 합격해서 수령 되다니 수고했으다. 네? 과거 시험은 무슨? 돈만 주면 수령이 될 수 있는데 공부는 뭐 하려고 합니까? 아니, 누구한테 돈을 주면 수령자리를 준답니까? 누구긴 누구겠어요. 안동 김씨들이죠. 지금 이 나라는 안동 김씨들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 뭐 그냥 이왕 이렇게 된 거, 아이 좋습니다. 그냥 수령이 이제 일단 됐으니까 우리 백성들이나 좀 잘 보살펴 주시오. 아, 무슨 봉창도 드린 소리입니까? 내가 뇌물로 3만 양을 썼는데 수령 노릇을 하면서 적어도 10만 양은 뽑아야지. 여봐라, 세금이 더 있어야 내가 다 가져가 아니 나랏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더 거두어두려라. 아이고 내 또 뒷목이야. 이 뒷목이 나만하지가 않네. 아이고 이 세도 정치로 이 불쌍한 건 우리 백성들밖에 없구나. 아하, 자 이렇게 매관매직을 했으니 이 매관매직, 예, 어렵죠? 이 돈이나 재물을 받고 벼슬을 시켜주는 걸 매관매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도 가문들이 말이죠, 이 수령 자리 하나쯤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는 걸 말이죠. 자, 그럼 이렇게 돈으로 수령 자리를 산 그 양반들, 백성에게는 어떻게 했을까요? 돈으로 관직을 산 사람들은 자신이 뇌물로 준 돈보다 더 벌기 위해 백성들을 수탈했습니다. 이 세도 정치의 가장 큰 병폐는 바로 과거 제도가 문란해졌다는 거지요. 이 돈만 있으면 관직에 오를 수 있었으니 이 공부를 하려는 사람도 없었을 뿐더러 열심히 공부한 이들도 관직에 오르지 못했으니 과거 제도 자체가 있으나 마나가 되었죠. 그러니 뇌물을 바친 사람들은 시험도 치르기 전에 합격 잔치를 벌이기도 했고, 이 심지어는 글을 모르는 사람도 뇌물로 관직을 사기도 하였습니다. 실학자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이 당시 수령들의 부정부패를 한탄하면서 나라 걱정을 하는 글인데요. 이 당시의 세도 정치의 부정부패가 어느 정도였는지 생각하면서 볼까요? 요즘 이름 있는 관리들이 하루 종일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란 일에 대한 계획이나 백성을 위한 걱정은 전혀 없이 오로지 어느 고을에서 보내오는 뇌물이 많거나 적거나 좋으니 나쁘니 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단 말이야. 이름 있는 관리들이 이렇게 뇌물에만 눈이 어두워져 있고 지방 관리들은 그 뇌물을 바치기 위해 백성들에게 세금을 무겁게 매기고 있으니 어찌 나라가 망하지 않겠는가. 순종, 헌종, 절종 이 3대에 걸친 60년을 세도 정치기라고 하는구나. 우리 백성들 이 수탈에 어찌 살 거나. 아이고 세금 아이고. 이 백성들 이 수탈 아래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갈지 아이고 이 걱정이 많아. 아이고 죽겠네. 가뜩이나 가뭄에 농사도 안 돼 먹을 것도 없는데 수령은 세금을 무자비하게 거두니 어떻게 견디란 말이야. 이 조선시대 이 백성들을 더욱 힘들게 했던 조세, 세금 제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조선시대 세금을 걷어들였던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정이라고 하지요. 전세, 그리고 군포, 그리고 환곡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전세 알아볼까요? 전정이라고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토지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죠. 그런데 조선 후기에는 이것이 문란해져서 이 관리들이 토지의 전세 외에 여러 가지 잡세를 함께 부과합니다. 이건 네 땅이지? 세금 내. 아니,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땅보다 몇 배는 더 많은 세금인데요. 그냥 내. 내 맘이야. 난 못 냅니다. 난 못 내요. 그래? 그럼 네가 내. 네가 여기서 농사 짓잖아. 아이고 나리, 이 땅은 제 땅도 아니고 전 그저 여기서 농사 지으며 사는 사람인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요? 몰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네가 내. 아이고. 두 번째, 군포가 있습니다. 군정이라고도 합니다. 이 군대에 가는 대신에 내는 세금을 말하죠. 이 16세에서 60세 사이에 있는 남자들이 군대에 가는 대신에 내는 옷감이 있었는데요. 이 옷감을 군포라고 했습니다. 나도 남자니까 군포를 내야 하잖아. 내 몫까지 백성들한테 거두면 되지. 지배층은 갖은 수를 써서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군포를 백성들에게 떠넘겼고 군포 부담을 못 이겨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갔습니다. 뭐야? 도망가 버렸잖아. 그럼 부족한 세금을 어디서 메꾸지? 아하, 그래. 네가 내면 되겠다. 네가 도망간 애 친척이잖아. 너는 이웃이고. 그러니까 니들이 내. 네? 보자. 또 세금 거둘 방법 없나? 응? 얘 남자지? 얘도 군포 내. 아니, 군포의 의무는 16세부터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아이는 이제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됐는데. 시끄러! 그냥 내라면 내. 그리고 할아버지도 내. 뭐라고? 아이고. 뭐야? 돌아가셨어? 그럼 너희 가족들이 죽은 사람 몫까지 군포 내. 네? 아니, 돌아가신 분의 군포를 걷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다. 왜? 다 내 맘이야. 세 번째, 환곡이 있습니다. 이 환곡은 곡식을 빌려주는 제도지요. 이 가을에 추수를 한 곡식은 겨울을 지나 봄이 오면 떨어지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봄을 지내기가 참 힘들었죠. 이 나라에서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약간의 이자를 받으면서 이 곡식을 빌려주었습니다. 즉,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약간의 이자를 받아 다시 거두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환곡은 가난한 이들을 위한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는 지방의 각 관청이 백성들에게 높은 이자로 곡식을 빌려주는가 하면 모래가 반이나 섞인 곡식을 강제로 빌려주고 그 몇 배나 되는 곡식을 온전한 곡식으로 돌려받기도 했습니다. 이봐, 나한테 곡식 빌려가. 네? 저희는 안 빌려도 되는데요. 아, 그냥 빌려가. 그리고 다음엔 몇 배로 갚아. 네? 그리고 너 왜 작년에 빌려간 거 안 갚아? 네? 저는 곡식을 빌린 적이 없는데요. 내가 빌려갔다면 빌려간 거야. 빨리 빌려간 거 갚아. 네? 전세 군포 환곡. 자, 이 삼정의 부패와 타락. 우리는 이것을 삼정의 문란이라고 합니다. 이 삼정의 문란으로 백성들 사이에서는 호랑이에게 물려 죽는 것보다 세금 내다 죽는 게 더 무서워. 이런 말이 나돌았답니다. 삼정의 문란과 탐관오리의 착취. 아주 백성들 정말 살기 힘들었어요. 거기다가 이 가뭄과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에다가 전염병까지. 이 백성들의 삶이 말이 아니야. 그래서 많은 농민들이 이 고향을 버리고 정처 없이 떠돌거나 유랑민이 돼서 이 산속에 들어가 화전을 일구고 또 도시 또는 광산으로 이동해서 이 노동자 생활을 해야 했어요. 또 이 노비가 되거나 심지어는 도둑이 된 사람도 있었대요. 이 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서 이 간도나 연해주로 가기도 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농민들은 참고 살 수만은 없었어요. 이 관리의 부정을 입에서 입으로 소문으로 퍼뜨리거나 이 부패한 관리들에게 경고를 하는 내용의 글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붙이기도 했지요. 그래도 이 사정이 달라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이야, 이 항의 시위를 하거나 아니면 세금 납부를 거부하거나 이 관청을 습격하거나 심지어는 도적의 무리에 가담하기도 했지. 왕은 허수아비요, 세도 가문이 나란 일을 모두 맡아 해버렸으니 힘든 것은 백성들이요, 그 속이 오죽하였겠느냐. 착한 백성들이 드디어 화가 났구만. 원래 이 착한 사람들이 화를 내면 무섭지. 더 무서워. 세도 정치, 돈으로 사고 파는 관직, 삼정의 문란으로 인한 무거운 세금. 이제 농민들은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죠. 무엇으로? 무기로요. 어디선가 이 농민의 화난 함성이 들리는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들어볼까요? 시종을 철저히 무시하고 나란 일을 자기들 마음대로 했죠. 자, 이렇게 순종, 헌종, 철종 3대에 걸친 60년간의 시기를 우리는 세도 정치의 시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시기에는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의 세상이었고 왕은 허수아비였습니다. 아이고 뒷목이야. 아니 임금님이 어리다고 이 장인 어른이 나라를 쥐락펴락해? 아이고 뒷목이야. 아이고. 야호 야호! 이제 나도 수령이다. 오, 수령. 수령이 되려면 이 그 어려운 과거 시험에 합격했겠네. 아이고, 이 축하해주러 가야지. Congratulation, congratulation. 과거에 합격해서 수령 되다니 수고했으다. 네? 과거 시험은 무슨? 돈만 주면 수령이 될 수 있는데 공부는 뭐 하려고 합니까? 아니, 누구한테 돈을 주면 수령자리를 준답니까?
누구긴 누구겠어요. 안동 김씨들이죠. 지금 이 나라는 안동 김씨들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 뭐 그냥 이왕 이렇게 된 거, 아이 좋습니다. 그냥 수령이 이제 일단 됐으니까 우리 백성들이나 좀 잘 보살펴 주시오. 아, 무슨 봉창도 드린 소리입니까? 내가 뇌물로 3만 양을 썼는데 수령 노릇을 하면서 적어도 10만 양은 뽑아야지. 여봐라, 세금이 더 있어야 내가 다 가져가 아니 나란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더 거두어두려라. 아이고 내 또 뒷목이야. 이 뒷목이 나만하지가 않네. 아이고 이 세도 정치로 이 불쌍한 건 우리 백성들밖에 없구나. 아하, 자 이렇게 매관매직을 했으니 이 매관매직, 예 어렵죠? 이 돈이나 재물을 받고 벼슬을 시켜주는 걸 매관매직이라고 합니다. 이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도 가문들이 말이죠. 이 수령 자리 하나쯤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는 걸 말이죠. 자, 그럼 이렇게 돈으로 수령 자리를 산 그 양반들, 백성에게는 어떻게 했을까요? 돈으로 관직을 산 사람들은 자신이 뇌물로 준 돈보다 더 벌기 위해 백성들을 수탈했습니다. 이 세도 정치의 가장 큰 병폐는 바로 과거 제도가 문란해졌다는 거지요. 이 돈만 다시 말해, 내 딸이 이 나라의 왕비인 거지. 딸이 왕비인데다 사위인 임금은 이리 어리니 내가 이 나라를 쥐락펴락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지.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뭐. 아니 이렇게 엄연히 임금님이 계신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요? 에? 왜? 아직 어리잖아요. 보면 모르나? 아나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정조가 죽고 난 후 정조의 어린 아들 순조가 왕위에 오르는데요. 그때는 이 왕실의 큰 어른인 정순왕후가 나랏일을 대신 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후가 돌아가신 뒤에는 순조의 장인, 즉 왕비의 아버지 김조순에게 권력이 모두 돌아가게 되죠. 자, 이 김조순은 안동 김씨였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왕과 혼인 관계에 있는 몇몇 가문이 권력을 독점해서 정치를 하는 것을 우리는 세도 정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세도 정치, 순조가 돌아가신 뒤에는 없어졌을까요? 불행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순조 뒤에 헌종이 즉위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 헌종의 어머니의 아버지, 말하자면 이 헌종의 외할아버지 조만영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이 조만영은 풍양 조씨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 이 안동 김씨는 배가 아프기 시작하죠. 왜? 자신들이 누렸던 모든 권력을 이제 풍양 조씨가 갖고 힘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 좋은 기회가 하나 보입니다. 바로 헌종이 아들 없이 죽은 것입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이 풍양조 씨가 권력을 놓아버릴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할까요? 아무나 왕위를 줄 수는 없고 이 왕의 피를 가진 누군가를 대신 올려 보내야 되는데 이때 이 안동 김씨 가문에서 번쩍 눈이 뜨여질 만한 좋은 사람이 보입니다. 바로 강화도에서 농사지으며 살고 있는 정조의 아우 은원군의 손자 이원범이 생각난 것이죠. 이 사람이 바로 강화도령으로 알려진 철종입니다. 평생 농사지으며 살고 있던 철종은 글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안동 김씨들은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자신들 마음대로 나랏일을 위한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는 지방의 각 관청이 백성들에게 높은 이자로 곡식을 빌려주는가 하면 모래가 반이나 섞인 곡식을 강제로 빌려주고
그 몇 배나 되는 곡식을 온전한 곡식으로 돌려받기도 했습니다. 이봐, 나한테 곡식 빌려가. 네? 저희는 안 빌려도 되는데요. 아, 그냥 빌려가. 그리고 다음엔 몇 배로 갚아. 네? 그리고 너 왜 작년에 빌려간 거 안 갚아? 네? 저는 곡식을 빌린 적이 없는데요. 내가 빌려갔다면 빌려간 거야. 빨리 빌려간 거 갚아. 네? 전세, 군포, 환곡. 자, 이 삼정의 부패와 타락. 우리는 이것을 삼정의 문란이라고 합니다. 이 삼정의 문란으로 백성들 사이에서는 호랑이에게 물려 죽는 것보다 세금 내다 죽는 게 더 무서워. 이런 말이 나돌았답니다. 삼정의 문란과 탐관오리의 착취. 아직 백성들 정말 살기 힘들었어요. 거기다가 이 가뭄과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에다가 전염병까지. 이 백성들의 삶이 말이 아니야. 그래서 많은 농민들이 이 고향을 버리고 정처 없이 떠돌거나 유랑민이 돼서 이 산속에 들어가 화전을 일구고 또 도시 또는 광산으로 이동해서 이 노동자 생활을 해야 했어요. 또 이 노비가 되거나 심지어는 도둑이 된 사람도 있었대요. 이 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서 이 간도나 연해주로 가기도 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농민들은 참고 살 수만은 없었어요. 이 관리의 부정을 입에서 입으로 소문으로 퍼뜨리거나 이 부패한 관리들에게 경고를 하는 내용의 글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붙이기도 했지요. 그래도 이 사정이 달라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이야, 이 항의 시위를 하거나 아니면 세금 납부를 거부하거나 이 관청을 습격하거나 심지어는 도적의 무리에 가담하기도 했지. 왕은 허수아비요, 세도 가문이 나란 일을 모두 맡아 해버렸으니 힘든 것은 백성들이요, 그 속이 오죽하였겠느냐. 착한 백성들이 드디어 화가 났구만. 원래 이 착한 사람들이 화를 내면 무섭지. 떠넘겼고 군포 부담을 못 이겨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갔습니다. 뭐야? 도망가 버렸잖아. 그럼 부족한 세금을 어디서 메꾸지? 아하, 그래. 네가 내면 되겠다. 네가 도망간 애 친척이잖아. 너는 이웃이고. 그러니까 니들이 내. 네? 보자. 또 세금 거둘 방법 없나? 응? 얘 남자지? 얘도 군포 내. 아니, 군포의 의무는 16세부터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아이는 이제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됐는데. 시끄러. 그냥 내라면 내. 그리고 할아버지도 내. 뭐라고? 아이고. 뭐야? 돌아가셨어? 그럼 너희 가족들이 죽은 사람 목까지 군포 내. 네? 아니, 돌아가신 분의 군포를 걷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다. 왜? 다 내 맘이야. 세 번째, 환곡이 있습니다. 이 환곡은 곡식을 빌려주는 제도지요. 이 가을에 추수를 한 곡식은 겨울을 지나 봄이 오면 떨어지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봄을 지내기가 참 힘들었죠. 이 나라에서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약간의 이자를 받으면서 이 곡식을 빌려주었습니다. 즉,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약간의 이자를 받아 다시 거두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환곡은 가난한 이들을 위한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는 지방의 각 관청이 백성들에게 높은 이자로 곡식을 빌려주는가 하면 모래가 반이나 섞인 곡식을 강제로 빌려주고
그 몇 배나 되는 곡식을 온전한 곡식으로 돌려받기도 했습니다. 이봐, 나한테 곡식 빌려가. 네? 저희는 안 빌려도 되는데요. 아, 그냥 빌려가. 그리고 다음엔 몇 배로 갚아. 네? 그리고 너 왜 작년에 빌려간 거 안 갚아? 네? 저는 곡식을 빌린 적이 없는데요. 내가 빌려갔다면 빌려간 거야. 빨리 빌려간 거 갚아. 네? 전세, 군포, 환곡. 자, 이 삼정의 부패와 타락. 우리는 이것을 삼정의 물. 여봐라! 세금이 더 있어야 내가 다 가져가... 아니, 나란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더 거두어들여라! 아이고, 내 또 뒷목이야. 이 뒷목이 나만하지가 않네. 아이고, 이 세도 정치로 이 불쌍한 건 우리 백성들밖에 없구나. 아하, 자, 이렇게 매관매직을 했으니 이 매관매직, 예, 어렵죠? 이 돈이나 재물을 받고 벼슬을 시켜주는 걸 매관매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도 가문들이 말이죠. 이 수령자리 하나쯤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는 걸 말이죠. 자, 그럼 이렇게 돈으로 수령자리를 산 그 양반들, 백성에게는 어떻게 했을까요? 돈으로 관직을 산 사람들은 자신이 뇌물로 준 돈보다 더 벌기 위해 백성들을 수탈했습니다. 이 세도 정치의 가장 큰 병폐는 바로 과거 제도가 문란해졌다는 거지요. 이 돈만 있으면 관직에 오를 수 있었으니 이 공부를 하려는 사람도 없었을 뿐더러 열심히 공부한 이들도 관직에 오르지 못했으니 과거 제도 자체가 있으나 마나가 되었죠. 그러니 뇌물을 바친 사람들은 시험도 치르기 전에 합격 잔치를 벌이기도 했고, 이 심지어는 글을 모르는 사람도 뇌물로 관직을 사기도 하였습니다. 실학자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이 당시 수령들의 부정부패를 한탄하면서 나라 걱정을 하는 글인데요. 이 당시의 세도 정치의 부정부패가 어느 정도였는지 생각하면서 볼까요? 요즘 이름 있는 관리들이 하루 종일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란 일에 대한 계획이나 백성을 위한 걱정은 전혀 없이 오로지 어느 고을에서 보내오는 뇌물이 많거나 적거나 좋으니 나쁘니 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단 말이야. 이름 있는 관리들이 이렇게 뇌물에만 눈이 어두워져 있고, 지방 관리들은 그 뇌물을 바치기 위해 백성들에게 세금을 무겁게 매기고 있으니 어찌 나라가 망하지 않겠는가? 순종, 헌종, 절종, 이 3대에 걸친 60년을 세도 정치기라고 하는구나. 우리 백성들 이 수탈에 어찌 살 거나. 아이고, 세금이 아이고. 이 백성들 이 수탈 아래에서